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싸심리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인싸 몸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싸들이 하는 고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인싸심리학 카페 아시죠? 자, 오늘의 고민은 여자분이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자 심리 관련 하트 시그널 3를 보고 고민되는 게 있어 올려요. 자, 서민재 씨가 하는 말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고 확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의문이 제가 알기론 내가 널 좋아한다는 확신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잡힐 듯 말 듯. 내가 널 좋아하지만 많이는 아니다. 언제든지 너가 잘못해도 보면 난 떠날 수 있다는 태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자에게 확신을 줘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박호님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이죠. 박호님 말씀 맨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자, 제가 레벨 1이니까 레벨 1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확신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100%의 시간 동안 주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확신을 줬다가 어떨 때는 또 의심을 줬다가 이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뜨뜨미지근하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게 남자도 짜증나고 여자분도 힘들고 약간 내 마음을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확신도 주고 의심도 주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확신을 줘야 되는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또 설레임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그걸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확신만 주면 확신을 줘봤자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지. 그래서 그 매력을 먼저 어필하고 나서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형별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 남자의 어떤 자신감 정도를 한쪽은 자신감 있는 그룹, 한쪽은 자신감이 없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남자들을 나눴을 네. 때요. 네네. 그렇게 따졌을 땐 사실은 실제 비율은 한 6대4, 7대3 정도는 돼요. 제 주변으로 따지면요, 자신감이 없는 그룹이 한 8, 9는 되는 것 같아요. 매력이나 확신, 자, 이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매력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쪽은 자신감 있는 부류.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부류들한테는 확신을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들은 겁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이나 여자한테 내가 선택을 받는다는 개념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혹은 이 여자한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을 때 더 자신감 있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심하면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내 스타일도 아닌데 막 좋아지고 이러는 분들도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제 주변의 의사들은 좀 적극적인 여자분들이랑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좀 제가 충격적이었던 케이스가 뭐냐면은 원래는 소개팅을 했는데 안 좋다고 해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두 달 있다가 여자분이 그 남자 집으로 의사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오빠 집 앞이야. 와. 적극적인 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정도로 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저도 이제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좀 많이 망설였던 분이 있었는데 네. 되게 네. 적극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신선해서 몇 달 동안 만났고 또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의사 친구도 서울대 나온 의사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176 정도 되니까 남자 스펙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스펙이 있구나 있는데 아무튼 서울대 의대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공부는 끝도 아니에요. 그쵸. 공부는 근데도 최고죠. 네. 적극적으로 대시하니까 되더라.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하트 시그널을 보면은 천인우 씨가 이가은 씨한테 호감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이가은 씨한테 호감을 보였던 이유가 당연히 이가은 씨에게도 매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뛰어나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가은 씨가 천인우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천인우 씨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제 하트 네. 시그널 3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신부터 주면 안 돼요. 솔직히 서민재님이 뭐 내가 좀 더 확신을 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착각이죠. 매력을 더 보여줬어야지. 네. 확신이 먼저냐 매력이 먼저냐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유형별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둘 다 보여줘야 돼요. 하트 시그널 3에서 이가은 씨가 사실 처음에 천인우 씨에게 확신을 주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계속 매력으로 어필을 했던 거죠. 계속 매력이 어필되다 보니까 이가은 씨에 대한 천인우 씨의 마음이 커졌던 거죠. 제가 중간에 이제 의심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의 애정을 두고 경쟁하는 게 그 여자분의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취미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하는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의심이 매력이 배가 되는데 나의 애정의 경쟁 상대가 그 여자분의 게으름이나 또는 뭐 나태함이나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의심이 들을 때 매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하고 남자 입장에서 네. 좋아한다는 티를 많이 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상대의 여자가 남자는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제 마음을 놔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아니면 애초에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한테 이제 또 구애를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도 저는 좀 종종 봤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치면은 오빠 나 어제 회사 끝나고 뭐 운동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뻗어서 카톡 확인을 못해서 답장을 못했어. 이러면은 약간 내가 1순위는 아니지만 이 여자한테 매력이 깎이진 않는데 뭐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다가 카톡 확인을 못해서 답장을 못했어. 아 그러면 전 매력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름쌤 말씀은 이제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명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명분을 대명분을. 네네네. 야 내가 그 게으름 피는 거보다 못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면은 여자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남자들은 쓸데없이 스케일이 커요 생각에. 이거는 뭐 남녀 그냥 차이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약간 숲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숲을 보든 안 보든 실제로는 자기가 숲을 본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일단 숲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포커싱을 하려고 해요. 즉 나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사소한 거에도 되게 예민한 거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남자들은 그래서 대충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남자분들은 뭐 이 여자가 나한테 확신을 주는 것도 되게 장기적인 확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걸 따지고 있고 여자분들은 당장 눈앞에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 이 차이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이거 참고하시고 확신 줄 때 여자분들은 또 반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확신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못 느껴요. 아, 저한테 진짜요? 여자분들이 확신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나쁜 남자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아 물론이죠. 네, 그 옛날에 좀 그랬는데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약간 바뀐 게 어쨌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시를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반응을 보이겠죠.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반응이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뭔가 생각이 들면 그 여자분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가 뭐 굳이 감정 소모할 필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좀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났을 때는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만나서도 막 밀당하고 이러면 물론 치명적이겠죠. 물론 매력적이겠지만 보통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감도 잘 안 오고 막상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우리는 이가은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을 때는 그냥 나를 막 드러내면서 좋은 거 다 티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좀 밀당을 좀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자주 본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한 번은 떨어져 있을 때 밀당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 잘 안 되기도 하고 연락 잘 안 되는 명분도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럴듯한 명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남자는 안심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쵸. 상실감에 대한 뭔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천인우님이 박지현님과 이가은님 둘 다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아하. 만약에 그 하트 시그널 3에서 김강렬님이 이가은 씨한테 대시를 했다면 천인우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만한 그런 대목인데요. 자 카페에서 질문해주신 우리 인싸님 이제 잘 들으셨죠? 저희 의견은 이렇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명 우리 이제 정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저희끼리 얘기는 했지만 인싸님들 네. 전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네. 더 좋은 게 저희 있어요. 채널 보시는 분들 다 인싸님들이시잖아요. 아, 그죠? 네네네. 당연히 인싸님들 인싸들만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인싸님들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인싸 인싸 되세요. 되세요. 이제 나와봐. 나 지금 이 집 앞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좀 돌아와 내게로 그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는 없죠. 네. 그래서